안녕하세요. 경희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증가 감소는 다음 시간에 이 다음 챕터인 극대극소와 연결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다든가 뭐 이런 거에 모든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정의 개념. 너무 쉬워서 이걸 뭐 정의라고 할 것까지 있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간단한 정의에 의해서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인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증가감소에서 어떤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두 원소에 대하여 어떤 구간에 속해야 돼요. 이거는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어떤 구간에 대한 이야기라서 거기에 속하는 두 원소가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x값이 작으면 맞는 놈도 뭐하다? 작다. 쏘는 놈이 작으면 아니면 쏘는 놈이 크면 맞는 놈도 크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을 fx는 뭐 한다라고 해요? 그 구간에 대해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것이 전 구간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되면 증가함수라는 표현을 쓰죠. 뭐라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증가함수라고 하고요. 만약에 어떤 구간에서만 한다면 그 함수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x1, x2가 있는데 x2가 더 크죠? 그러면 이 x2에 맞은 fx2가 fx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띌 때 우리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x1, x2가 더 크면 fx1 도리어 큰 놈이 작아지는, 큰 놈이 쏜 놈이 작아지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쵸? 이럴 때는 뭐라고 한다? 감소한다. 그렇죠? 쏘는 놈이 크면 맞는 놈은 뭐하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놈. y값은 작고 쏘는 놈은 크다라는 거죠. x2가 더 큰데 fx2는 도리어 더 작은 데 있는, 그쵸? 이렇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감소한다라고 표현한다. 감소한다. 만약에 이것이 전범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면 감소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모든 실수일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진 않죠? x가 증가할 때 y는 밑으로 내려오는 감소함수. 쏘는 놈이 크면 맞는 놈은 작은, x값이 크면 y값은 작은 그런 그래프를 감소한다. 쏘는 놈이 크면 맞는 놈도 크다. x값이 크면 y값도 커지면 증가한다라고 얘기한다. 그쵸? 그땐 단, 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긴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증가, 감소할 때는 같다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 좀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함수 fx는 x의 제곱이 0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증가함을 보여라.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fx가 x의 제곱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감소함을 보여라. 이것을 그래프 보면 y는 x의 제곱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축이 0이고 당연히 여기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얘는 0보다 무한대로 갈 때 x가 커질 때 y값도 커지는 증가하는 것. 그래프 보면 당연한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 그 증명하는 과정이 조금 아까 그 과정에서 그 증가한다, 감소한다 정의에 의해서 증명하시면 돼요. 자, 먼저 x1, y2 첫 번째 문제부터 풀까요? 같은 문제라서 x1, x2가 있는데 얘는 0보다 크고 0은 포함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x2가 더 큰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x1과 x2가 x1보다 x2가 크면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fx1과 fx2 사이가 누가 더 큰지를 봐야 돼요. 맞아요? 만약에 얘가 fx1이 더 크면 감소함수, fx가 더 크면 증가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나온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요.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A가 더 큰 거고, B보다 큰 거고.
그다음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은 거고 요 개념이 이용하는 거야. 절대값, 그러니까 부등식을 증명할 때, 절대 부등식 증명할 때 이렇게 증명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고1 때 배웠습니다. 2학기 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항상 나오는 겁니다. 증명 단원에서는. 자, 그러면 얘는 뭐 fx1은 그럼 여기서 x1의 제곱 마이너스 x2의 제곱이죠. 여기서 x1이 있고 x2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x1 마이너스 x2 이거 합차 공식인 거 아시겠죠? x1 플러스 x2 얘도 양수 얘도 양수예요. 두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겠죠. 얘는 양수예요. 이 값은. 얘는 뭐야? x1 빼기 x2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뺐으니까 뭐야? 0보다 뭐 하겠어요? 작은 음수값이겠죠. 얘는 음수랑 양수랑 곱하면 0보다 작죠. 누가 더 작아요? 누가 더 0보다 작으니까 누가 더 커요? 뒤에 있는 놈이 더 크죠. 0보다 작으니까 뒤에 있는 놈이 크다. 따라서 0 x1 x2일 때이면 fx1이 fx2보다 작음으로 맞아요? 이므로 무슨 함수이다? 큰 놈이 쏘는 놈이 크면 맞는 놈도 뭐하다고 나왔어요? 지금 크다라고 나왔죠? 따라서 증가한다. 이 구간에서 함수 fx는 증가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증명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아까 그 정의를 그대로 갖다 와서 얘에서 얘를 뺀 값이 어떻게 되는가 누가 더 큰지를 따져서 나왔어요. 그쵸? 항상 뭐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문제를 보였으니까요. 자, 여기서 감소하는 걸 봅시다. 이번에는 좀 재활용 좀 할게요. 0 이렇게 하고 x4, x3 이렇게 정합시다. 그쵸? x3, x4이면 x4와 x3 사이의 관계를 봅시다. 자, x4와 x3 사이의 관계는 그러면 여기는 뭐고? x4고 여기가 x3인 거죠. 그쵸? 0을 기준으로. 자, 이랬을 때 그러면 x4의 제곱 마이너스 x3의 제곱. 그래서 x4 마이너스 x3. x4 더하기 x3. 근데 얘는 음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음수의 합이니까 음수가 되죠. 그쵸?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 다음 뭐야? 얘는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뺐어요. 왼쪽 값에서 오른쪽 값 빼면 무조건 음수죠. 뒤에 놈이 더 크니까 얘도 음수예요. 그럼 음수 곱하기 음수는 뭐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앞에 놈 빼기 a 빼기 b가 0보다 크므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뭐다? fx4가 fx3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x4가 x3보다 작거나 작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3이 x4보다는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4가 f3보다 커요. 쏘는 놈이 더 큰데 맞는 놈은 더 작아지는 거이므로 그쵸? 이므로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뭐 한다? 감소한다.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해 갔나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따라서 x가 증가할 때 감소한다. 이 당연한 걸 증명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뭐 과정이 어렵거나 이러진 않은데 어떻게 스타트를 끊을 것인가, 내가 이런 문제, 이런 당연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건 어떻게 하는지 그거 뭐 당연한 거잖아 라고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함수 fx는 x의 세제곱이 증감을 보여라. 이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잖아요. 그럴 때 이럴 때 이것을 모든 실수에서 증가할 때 증가함수라고 표현했어요. 이번에는 이 표현이 없어졌긴 했는데 그래도 뭐 무의식중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얘가 모든 실수에 성하니까 얘 때는 이 두 개 임의의 실수를 어떤 구간에서 임의의 실수를 x1, x2일 때 x1이 x2이면 그러면 fx1 빼기 fx2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x1의 세제곱 마이너스 x2의 세제곱이면 이건 뭐예요? 3차 식의 차죠. 그럼 뭐예요? 제가 얘기했나? 메론 공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얘 뭐의 세제곱? a 마이너스 b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뭐냐? 여기에 제곱이 들러붙고 앞뒤 곱해서 마이너스. 그래서 마치 혓바닥 내놓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메롱이라고 해요, 저는. 3차식 빼기 3차, 2차 빼기 2차는 합차 공식이라고 해서 AA, B 뿔마 이렇게 붙여서 인수분해 하고요. 그 다음에 3차의 빼기나 더하기는 합차는 뭐다? 세제곱의 합차는 메론 공식이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제가.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플러스 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중요한 것은 얘가 만약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일 때 얘가 허근이 나와요. 무조건. 뭐가 나온다? 허근. 왜? 판별식이 1 마이너스 4에서 0보다 작아요. 따라서 허근이라서 얘에선 근이 없고요. 실근이 없고요. 여기서 x는 1이라는 실근 한 개를 갖는다. 우리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서도 y는 x의 세제곱과 y는 1의 교점의 개수는 실근은 딸랑 한 개만 존재한다. 뭐 이런 거. 세제곱근은 이거 몇 개만 존재한다? 한 개만 존재한다.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셨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나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기 허근까지 그거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메론 공식이라고 제가 이름 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외우셨든 간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얘가 빠졌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1 빼기 x2. 그 다음에 메롱 앞에 거에 제곱 붙고 앞뒤 곱해서 부호 바꾸고 더하기 뒤에 거에 제곱. 근데 내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 얘로 x1, x2에 대해서 판별시키시면 얘는 붕 떠있는 그래프예요. 판별식 0보다 작아서. 그래서 x1도 x2도 얘선 실근이 나오지 않습니다. gx를 x1의 제곱 더하기 x1, x2 더하기 x2의 제곱이라고 할 때 얘는 모두 다 0보다 커요. 항상 0보다 큰 값만 가져요. 그쵸? 어떻게 해도 얘가 양수든 음수든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양수예요. 얘는 무슨 값? 양수값. 메론 공식의 뒤쪽은 항상 붕 떠 있는 그래프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나는데 x1 빼기 x2는 x2가 큰 놈이니까 얘는 뒤에 있는 빼는 놈이 큰 놈이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음수 곱하기 양수는 뭐예요?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따라서 x1이 x2이면 fx1이 fx1 마이너스 fx2가 0보다 작다. 따라서 fx1이 fx2보다 작다. 따라서 큰 놈이 크다. 맞는 놈도. 따라서 이 함수는 이 구간에 대해서 근데 이 구간이 모든 실수잖아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따라서 얘는 증가함수다. 라고 결론 나요. y는 x의 세제곱은 증가함수입니다. 그쵸? 전범위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한 x의 세제곱이 증가함수.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당연히 증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다 감소하겠죠? 마이너스가 붙으면 전부 다 부호가 반대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이걸 가지고 또 이 다음 바로 함수의 증가함수의 판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예로 작용합니다. 뭐라고요? 반예. 지금 고1 때 배웠던 모든 말들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메론 공식. 그러니까 세제곱의 합차, 판별식 D가 0보다 커서 3차항에서 여기 뒷부분에서는 허근이 나와서 붕 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는 게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다면 고1 과정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특히 1학기 과정. 대충 공부하신 분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발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집합에서 배우셨죠? 집합 뒷부분에서 발레라는 것은 어떤 걸 증명할 때 그것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 한 가지 예가 발레예요. 발레가 한 가지라도 존재하자면 그건 성립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 발레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fx는 x의 세제곱이 증가함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함수의 증가함수 판정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증가함수의 판정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증가함수를 맨날 그러면 저것처럼 조금 아까 문제처럼 맨날 그래 다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처럼 x제곱, x세제곱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뭐 할 때? 미분 가능할 때.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증가함수이다. 이거 보던 얘기 아니세요? 바로 저번 시간에 배운 평균값 정리의 따름의 정리였어요. 뭐라고요? 평균값 정리의 따름의 정리라고 해서 그때 세 번째 증명했던 거예요. 물론 이 밑에 건 증명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증명이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이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를 봐라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가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자, 평균값 정리 조건이 뭐였어요? 평균값이 성립할 조건은 그쵸?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 대해서는 연속이고 기억하시죠? 열린 구간 A, B 구에서는 미분 가능해요. 지금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두 수, 인 x1과 x2가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인 x1, x2에 대해서 그쵸? 이 두 값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f'C는 접선의 이것을 만족하는 접선의 얘네들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C 값이 반드시 A와 B 사이에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반드시 이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것까지가 뭐예요? 평균값 정리였어요. 평균 변화율과 그쵸?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이 평균값,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그 사이에 있는 x1과 x2 사이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한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였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럴 때 f'x가 0보다 크면 그럼 f'c도 0보다 뭐해요? 크겠죠. 무조건 요 사이에 f'c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고 이 값은 f'x가 0보다 크므로 반드시 양수가 돼요. 그러면 요 값도 양수란 얘기죠. 근데 x2 빼기 x1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으니까 얘는 뭐예요? 양수죠. 분모가 양수예요. 뭐라고요?
분모가 양수. 그럼 분자도 0보다 커져야 돼요. 양수분에 뭘 해야지 양수가 나와요? 양수가 돼야 되죠. 양수분에 양수여야지 양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fx2-fx1이 0보다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맞죠? 이거이면 x1이 x2보다 크면 fx2-fx1이 0보다 커집니다. 그쵸? 따라서 fx2가 fx1보다 커집니다. 따라서 얘가 x값이 크면 뭐도 y값도 크다. 따라서 증가함수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증명한 거 됐어요? 예. 다시 한번. 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닫힌 구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구간에 속하는 두 점에 대해서 그 두 점의 평균 변화율,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가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C가 이 구간 안에 존재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f'x가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0보다 크므로 f'c도 0보다 크다. 됐어요? 따라서 그랬더니 그러면 요 평균 변화율 값도 0보다 이 기울기도 0보다 커야 되는데 x2-x1은 양수이므로 분자도 뭐다?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이것이 x2가 더 클 때 fx2 빼기 fx1이 0보다 크므로 fx2가 더 큽니다. 그래서 쏜 놈이 크면 맞은 놈도 크게 되므로 이 구간에 대해서 증가한다를 증명한 거예요. 이해갔어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f'x가 0보다 작으면 그럼 뭐 여기가 이렇게 좀 정신이 없죠? 예. 다시 한번 여기만 쓸게요. f'c인데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얘 지금 이 밑에 거 증명하는 거야? 모든 구간의 도함수가 0보다 작으니까 얘의 접선의 기울기도 0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x2-x의 분모에 fx2-fx1이 0보다 작게 돼요. 얘는 무조건 양수인데 얘가 뭐여야지 0보다 작아요? 음수여야 되겠죠. 양수분의 음수에 부호가 달라 0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fx2-fx1은 0보다 작다. 누가 더 큰 거야 그러면? fx2가 더 작은 거죠. 다시 한번 따라서 x1이 x2보다 작은데 fx1하고 fx2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면 x1이 더 큽니다. 작은 놈이 더 커지게 돼요. 큰 놈이 쏜 것이 맞는 놈에선 작아져요. 따라서 x값이 클수록 y값이 작아지므로 그 구간에 대해서 뭐 한다? 감소한다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내가 뭘로 증명했나요?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함수의 증가 감소의 판정에 대한 부분을 증명했어요. 이해가시죠? 왜? 어떤 구간에서 f'x가 이제 좀 지울게요. 증명한 건. 자, 너무 간단했던 뭐 증가 감소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에 있어서 증명의 결론이 그 말로 증가한다, 감소한다의 그 정의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논리예요. 여기서 논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수학이 수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논리력을 가지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의됐을 때 그 정의를 가지고 어떤 사고를 펼칠 수 있느냐, 어떤 논리를 펼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사고가 확장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뭐 수학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셔도 이 부분 공부하셔야 돼요. 왜? 이런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철학이라든가 다른 인문 분야로도 접근이 다 가능한 거예요. 논리라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철학은 다 논리예요. 인문학이든 언어학이든 기본의 바탕이 뭐가 할까요? 사고, 생각이라는 거죠. 수학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강의, 제가 하는 이 유튜브의 이 채널의 주된 타겟은 바로 수포자가 되실 분들, 아니면 나는 수학을 좀 잘 못하지만 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요 타겟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나는 뭐 수학하면 별로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수학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평균값 정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f'x가 0보다 크면 fx는 구간에서 뭐 한다? 증가한다. 증가감소의 판정이 되게 중요해요. 증가감소할 때 f'x가 0보다 크면 fx 그 함수는 증가하고 f'x가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는 거죠. 자, 도함수를 통해서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정한다. 자, 증가감소의 판정은 뭐다? 도함수를 통해서 한다. 도함수의 양수냐 음수냐가 바로 그 함수의 증가 감소를 보여준다. 그럼 역은 어떻게 되냐? 역은 여기 뭐예요?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잖아요.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 엎는 게 역이죠. P면 Q이다였던 걸 Q이면 P다로 바꾸는 게 역입니다. 그쵸? 얘 명제는 성립했어요. 그럼 fx가 그 구간에서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예요. 클까요? 자, fx가 그 구간에서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큰 것인가? 이게 역이죠. 역.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아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바로 조금 아까 이 들었던 얘가 뭐예요? 발레가 fx는 x의 세제곱입니다. 발레. 알았어요? 자, 볼까요? fx는 x의 세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죠? 숫자 줄줄이 넣어보셔서 연결하시면 돼요. y는 x의 세제곱. 자, 그랬을 때 얘를 미분해 보세요. 분명히 증가함수라는 거 조금 아까 증명했어요? 안 했어요? 조금 아까 증명했어요. 전 구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증가한다. 증명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전범위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얘 미분하시면 f'x는 3x의 제곱으로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x가 0일 때. 뭐라고요? f'0은 0이에요. 따라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아진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러면 크다라고 했는데 크거나 같다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 거죠. 바로 f'0이 발리의 그 순간입니다. 바로 얘는 도함수는 얘에서의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그쵸? 도함수는 0인데 접선의 기울기는 0인데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발레로 얘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거꾸로 0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하는데 fx가 증가하면 f'x는 뭐가 돼요? 여기 뭐가 생겨요? 하나? 는이 생겨요. 여기 뭐가 생겼어요? 는이 생겼어요. 여기. 이해 갔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의 역은 또 성립하는가? 얘도 fx가 감소하면 정구간에서 감소하는 함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소하면인데 f'x는 0보다 작니? 라고 물어본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뭐가 있다 또? 얘도 이렇게 되는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래프가 있다라는 거죠. 얘도 뭐다? 발레가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얘의 도함수는 맞아요? 도함수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됩니다. 얘는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뭐가 생긴다? 여기 뭐가 생긴다? 는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 는이 생긴다. 이해 가시죠? 따라서 얘도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왜 조금 아까 y는 x의 세제곱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명해 드렸잖아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지금 이 증가감소의 판정을 가지고 증명한 게 아니라 증가감소의 정의를 가지고 증명해 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이 부분에서 판정이 성립하지 않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쵸? 예의 증명.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증명이 됐고요.
반례는 바로 x세제곱과 마이너스 x세제곱 같은 예를 통해서 반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머리가 막 복잡해 오시죠? 그럼 한 번에 딱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혼란할 때는 앞에 있는 내용 증명을 다 해놨어요. 내 머릿속에 정리하는 관계만 가져오시면 돼요. 함수의 증가감소는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 이미 연속은 깔고 들어가고 미분 가능할 때 모든 x에 대해서 f'x 도함수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한다라고 평균값 정리를 통해서 증명했어요. 얘는 성립한다. 근데 얘로 거꾸로 역은 성립했다 안 했다?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럴 때 fx가 그 구간에서 증가하면 f'x는 뭐였다? 0보다 크거나 같았다. 그쵸? 이렇게 됐어요. 증가하면 여기에 뭐가 생겼다? 는이 생겼다라는 거죠. 얘도 그렇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또 fx가 증가하진 않아요. 얘도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쵸? 따라서 얘는 일방통행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f'x가 0보다 크면 얘가 나오면 얘가 주어지면 여기까지 가셔야 되고요. 얘가 갔어요? fx는 증가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fx가 증가란 나오면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는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좀 증명이 정돈이 되시나요? 자, 하나만 그러면 f'x가 뭐 하면 f'x가 0보다 작으면 뭐 했어요, 여러분? 그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다. 그쵸? 감소하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시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일방통행이다. 이해가시죠? 거꾸로는 안 돼요. 이해가시죠? 자, 크면 증가면 크거나 같다. 여기 문제는 여기 같다만 문제네. 맞아요? 작으면 감소고 감소면 작은데 작거나 같다 얘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게 어디서 나왔지? 여러분, 뭔지 몰라도 작았는데, 자, f'x 도함수는 극한이에요. 맞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의 미분계수 기억하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였어. 극한값이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극한이었어요. 여러분, 극한의 성질 중 기억하시는지 몰라? fx가 gx보다 작으면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그쵸, x가 무한대로 가면 fx는 리미트가 붙는 순간, 얘가 x가 a로 가든 x가 a로 가죠. x가 이럴 때 f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뭐가 생겼었어요? 등호가 생겼었어요. 극한의 성질에서 뭐가 생겼다? 함수가 작은데 극한이 돼버리면 같거나 작거나 같다가 등장했어요. 기억하시죠? 굉장히 함수에서 중요한, 대소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자, 보세요. 얘는 원래 극한이었는데 원래 함수로 가는 거예요. 극한이 그냥 커버리면 그냥 함수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증가인데 얘가 f'x 극한값으로 가면 리미트가 들러붙는 거잖아요. 뭐가 들러붙는 거다? 리미트가 들러붙으니까 여기도 는이 들러붙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따라서 얘가 증가라고 해서 얘가 그냥 크다가 아니라 얘가 큰데 여기로 갔을 때 는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가 더 커. 이거는 거꾸로는 안 되는 거야.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해갔니, 안 갔니? 따라서 f'x가 0보다 크면 아예 극한이 0보다 크면 그냥 얘는 원래 함수에서는 그냥 큰 거야. 그런데 증가인데 얘가 증가인데 도함수 f'x 얘는 극한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뭐예요?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의 식이에요.
따라서 얘는 극한이니까 는이 들러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증가면, 그러니까 도함수가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라고 판별하시면 되고요. 증가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감소하고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다. 여기서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함수에서 극한의 성질에서 리미트의 성질에서 리미트가 들러붙으면 등호가 등장했던 것처럼 얘도 등장한다라고 연관을 시켜놓으시면 헛갈리는 게 한 절반은 줄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엔 역함수 성립할 조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